Are you ready? 빨리 하고 가야 된다. 빨리 하자. 자, 이번 시간에는 배양 작문과 구술, 배두 작문과 구술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갖고 한번 해보려고 해요. 프랑스어로 내가 문제를 쓰고 프랑스어로 여러분들한테 작성을 하고 내가 교정을 보면 우리는 못 끝내요. 여러분들 절대 이 시간에 작성할 수 없을 거야. 그래서 핵심적인 주제가 뭐가 나올 수 있는지, 나오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려고요. 먼저 자, 배양 장문이에요. 배양 장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자기가 의견을 쓰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이메일 형식으로 쓰는 것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 의견을 쓰는 거야. 네, 이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공부와 직업. 즉, 공부를 오래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있는가? 아니면 공부를 오래 했을 때 오히려 좋은 직장을 얻는 데 방해가 되는지 자신의 의견을 쓰는 거야. 오케이? 자, 이럴 때는 정해야 돼, 자기가. 나는 공부를 오래 하면 좋은 직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할지 아닐지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먼저 잡아야 돼요. 그 글 쓰는 순서는,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공부를 오래 하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없다의 의견을 갖고 있어, 내가. 그러면 맨 처음에 앞줄에다가 나는 공부를 오래 하면 좋은 직장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라고 자신의 생각을 맨 앞에 써야 돼요. 이게 두 갈씩이야, 요즘 유행하는. 그리고 그 이유가 왜인지를 뒤에다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오래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내 진짜 생각이든 아니든 그거보다는 어느 쪽으로 쓰는 게 유리한지를 생각해야 돼. 그게 먼저 포인트예요. 야, 모은 시간을 오래 공부하는 게 불편해. 좋은 직장을 얻을 수 없다고 판단한다는 경우에는 장점이 뭐겠어요? 왜 그렇게 주장할 수 있냐? 나이가 들기 때문에 취업하기가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공부는 오래 하면 그만큼 돈이 들어. 즉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해요. 즉 내가 이유를 들 수 있는 게 훨씬 많아져. 이거를 택해야 돼, 이쪽으로. 실제로 내가 뭘 생각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 점수를 잘 받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유리하게 쓰는 쪽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뭐 이것 말고도 예를 들어서 형식 자체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당신의 글을 쓰는 그런 참가 대회 같은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도 문제에 나와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건 실제로 나왔던 문제예요. 이거와 관련된 거야. 프랑스에서의 생활에 어려운 점이 무엇이었는지 쓰는 거야. 이를테면 어느 어학원에서 프랑스에서 실제로 생활할 때 어떠한 어려운 점들이 있었고 좋은 점들이 있었는지를 써서 보내세요. 그러면 그 중에서 뽑아서 상품을 주는 거야. 이럴 경우에도 역시 메일 형식으로 이걸 쓸 수 있어요. 이것도.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의견. 그 다음에 이제 메일은 가장 많이 쓰는 거는 배양 배두는 친구가 아니야. 직장 동료일 확률이 매우 높아요. 첫째, 해외 근무야. 친구가 해외 근무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을 해. 그거에 대해서 위로를 해주면서 걱정할 거 없다라고 이야기해주는 편지를 쓰는 거야.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그다음 직업 선택. 친구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인데 월급이 적어. 또 하나는
월급은 많은데 내가 좋아하지 않은 직업이야. 두 개 중에 어느 거 해낼지 고민을 해.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메일을 쓰는 거야. 오케이? 이것도 역시 중요한 문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인데 인턴을 하고 있어, 직장에서. 학생인데 인턴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경험을 친구에게 메일로 써주는 거야. 내가 방학 동안에 어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 해보니까 이러이러한 점들이 어떻더라는 자기의 경험담을 쓰는 거예요. 역시 배양 주제로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것들이 배양 장문에서 주로 출제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도 늘 나와 있는 거야. 특히 직업 선택과 관련돼서는 이직도 여기에 포함돼요. 이직도. 직장을 바꾸려고 하는 친구한테 바꾸라든지 아니면 바꾸지 말라든지 어느 쪽이든 조언을 하는 메일을 보낼 수 있어요. 이거를 보낼 때는 메일을 장문할 때 제일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장점과 단점을 명확하게 써줘야 돼요. 글로 표시되는 거기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문법적으로 너무 완벽하게 성수일치 이런 문법적인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는 틀렸다 할지라도 극히 한 부분에 대한 감점일 뿐이야. 전체적인 구성 자체가 중요해요. 네, 이런 것들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야. 다음 배양 구술에서 먼저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바로 두 번째. 네. 첫 번째 인적 사항에 대한 건 다 외워와. 그래서 그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두 번째, 역할 분담을 할 때야. 이제 상황을 주어지고 그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질 때예요. 첫 번째는 이 아두와 배양의 가장 큰 차이, 역할 분담 학습에서 가장 큰 차이는 아두는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하는 거지만 배양은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컴플레인하는 방식으로 대화가 진행돼요. 항상 문제가 있어야 돼. 이게 배양 구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첫 번째가 뭐야? 공동 세입자인데 와 문제가 생겼을 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첫째, 매일 파티를 해. 내가 공부를 할 수가 없어. 두 번째, 개를 키워. 불가능해, 공부하기가. 또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 이 집으로 초대를 했어.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 내가 친구한테 이러면 안 된다, 내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충분히 어필을 해야 돼요. 또는 뭔가를 제안을 할 때, 이거는 사실 최근에 나온 내용이야. 그 전까지는 계속 아직도 대부분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근데 또 다른 게 제안이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많은 게 바로 이거예요. 커플. 새로운 직장에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근데 신입사원이 우리 집 근처에 살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랑 같이 카풀하자 라는 걸 제안을 하는 거야. 이때 중요한 건 뭐야? 나랑 카풀했을 때 장점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설명을 해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될 거예요. 다음, 배양 중에서 이제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컴플레인 한다 그랬잖아. 학교 자녀와 관련되었을 때도 많이 나와요. 즉 학부형의 입장이야. 예를 들어서 내가 새 학교에 내 아이를 전학을 시켰는데 그 학교에 나는 수영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했어. 내 아이한테. 그런데 그 학교에는 수영 수업이 없어요. 그래서 교장한테 가서 왜 수영을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런 거를 만들자고 제안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컴플레인과 제안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새로운 문제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거야. 가장 클래식한 문제가
물건 하자에 있을 때. 자, 내가 이런 물건을 인터넷으로 샀는데 막상 가져다 보니까 실제 이야기한 부분과 달라. 그래서 그것에 대한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자, 이 두 번째 상황극 구술 이야기할 때 절대 여러분들이 잊어버서는 안 될 게 뭐냐? 감독관은 무조건 변명을 할 거야. 거기에 대해서 부사벨 해소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매 하고 인상을 쓰면서 계속 그게 말이 안 된다고 밀어붙여야 돼. 거기서 뭐 그러네요. 그 상황, 그 순간 그 상황은 끝이야. 그러니까 야, 네가 맨날 친구 데리고 오면 공부는 언제 하냐? 그때 걔가 야, 나도 여기 이거 돈 내니까 그 정도의 권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감독관이 얘기했어. 그럼 내가 맞아. 그럼 거기서 그 다음에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니까 무조건 컴플을 매 하고 계속 쳐야 돼. 오케이? 이게 배양 구술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요. 세 번째는 바로 의견. 기사 읽고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주제가 한 7줄, 8줄 정도 돼요. 문제지로. 배두는 그게 한 15줄 정도 돼. 양이 늘어날 뿐이야. 주제는 비슷해요. 배양이나 배두나.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기 써 있지만 회사와 관련된 거야. 즉 근무 조건 개선.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근무할 때 좀 더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회사에 대한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출근이 11시, 퇴근이 5시. 자기가 맡은 역할만 하면 출퇴근 신경 안 써. 이런 식의 특이한 회사를 쭉 설명을 했기에 기사야. 그래 놓고 그 기사 읽고 너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의견을 물어보는 거야. 그럼 그 의견에서 내가 쫙 얘기를 해야 돼요. 주의할 사항. 먼저 기사 내용을 요약해야 돼요. 첫 번째가. 즉, 이 기사는 무엇에 대한 기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기사 내용 중에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세 번째 이러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먼저 써야 돼. 이게 양식이야. 대신 이걸 쓸 때 텍스트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갖다 쓰면 안 돼요. 바꿔야 돼. 똑같이 쓰면 감점이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양식이. 그러면 첫 번째가 회사인데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서 휴대폰 사용 금지. 자, 이거에 대한 기사는 꽤 많이 나와 있어요. 유럽에는. 영국에 실제로 기사가 나와요. 어느 식당에 가면 휴대폰을 식탁 위에 못 올려놔요. 그리고 따로 보관을 해야 돼. 그러면 식사비에 얼마를 깎아줘요. 이거 실제로 있는 이야기야. 이게 기사야. 그래놓고 주인이 인터뷰를 해. 식사는 좋은 사람들과 만나서 좋은 이야기를 하는 장소이다. 음식의 맛을 느끼면서. 휴대폰 사용했으면 그런 게 못 느낀다. 그래서 자기는 그걸 용납할 수 없다. 내 방식이 싫다면 내 식당에 오지 마라. 이런 내용의 기사가 딱 실려요. 그래놓고 당신은 식당에서 휴대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야. 이것에 대해서 내가 쫙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반드시 얘기하지만 찬성과 반대를 명확하게 자기가 결정을 해야 돼, 일단. 그리고 그거에 대한 장단점을 써야 돼요. 이거 다 마찬가지야. 나머지도. 직장에서의 점심 식사. 이거 원래 프랑스 같은 경우는 회사 안에서 식사하는 게 금지돼 있어요. 도시락을 싸갖고 와갖고. 밖에 나가서 먹어야 돼.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육아휴직. 이거는 천년만년 지나도 계속 나올 거야. 남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 반대. 이거에 대한 내용도 많이 나와요. 그다음에 학교와 관련된 거, 휴대폰 사용금지.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주제를 두 가지 중에 하나 밑에서 골랐을 때, 이거 어떤 걸 고르지? 그랬을 때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학교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 된다 중에 어떤 게 유리하냐 이거야. 안 되는 게 유리해요. 왜? 학생들이니까 공부에 집중해야 되는데 공부에 집중을 못해, 휴대폰을 사용하면. 이게 가장 커. 그리고 학생들끼리 휴대폰에서 누가 좋은 거니 나쁜 거니 서로 싸우게 돼.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나쁜 쪽이 사용 금지 쪽 훨씬 내가 이야기할 게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물고 가야 돼요. 그다음 이건 이제 주로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기사가 옛날에 우린 그렇게 배웠잖아. 프랑스 사람들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독립해서 자기가 돈을 벌면서 학교도 다닌다. 이랬단 말이야. 요즘은 아니에요. 우리나라랑 비슷해. 공부를, 부모님과 함께 사는 나이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심지어는 30 몇 살까지도 부모님한테 빌붙어서 사는 남은 사람들이 많아. 그거와 관련된 영화도 나올 정도야. 프랑스에서. 이건 옛날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거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라는 문제야. 까다로워요. 나 같으면 2개 중에 이걸 골랐다? 버려요. 이거는 솔직히. 그다음에 제일 만만한 게 뭐야? 어린아이들 인터넷 사용하는 거. 좋아 나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자, 내가 지금 얘기했지만 이 배양 같은 경우 이거야. 장문구슬이. 근데 내가 이 배두까지 설명하고 주의사항들을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지만 일단 배두부터 볼게요. 먼저 똑같아. 내용은 똑같아. 근데 배두 장문은 내가 아까 잠깐 얘기했었지만 무조건 시장 아니면 교장 선생님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을에 살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시골 마을 주민이어야 돼, 내가. 전제 조건이. 그리고 오래 살았어야 돼. 이 마을에 여러 개가 들어와. 시장에서 카지노를 세우거나 또는 건설회사가 들어와요. 설치를 하는 거야. 시장에서 오케이를 한 거야. 근데 내가 주민으로서 이것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을에 끼치게 되는 나쁜 영향들을 쫙 예를 들어. 그러면서 나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글로 쓰는 거야, 장문. 이게 제일 많아요. 무조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건 되게 다양해.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있는 그 버스들을 시청에서 시장이 무료로 운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문제가 많아. 왜 문제가 많은지를 설명을 해서 시장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컴플레인에 대한 편지를. 이런 내용들이 배두 장문에서 정말 많이 나와요. 내가 봤던 최근 것 중에 하나는 공원이었어, 공원. 마을에 공원을 시장이 주차장으로 만들겠다고 그런 거야. 그럼 일단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주민으로서? 환경이 먼저 안 좋아질 거 아니야. 환경생일 거 아니야. 그리고 아이들이 위험해. 차들이 많아지면. 이게 먼저 떠올라야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딱 받아서 준비할 때 뭘 써야 되냐면 1, 2, 3에서 간단하게 써놔야 돼. 뭐가 문제다, 이렇게. 더 좋은 방법은 텍스트를 길게 내리기 위해서는 물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당신이 왜 우리 마을에 카지노가 들어오는 걸 허락했는지 이해는 합니다. 마을에 겨울 동안에 수입이 없어, 마을이.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워.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카지노를 들어오려는 당신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하고 문제점들 그 주제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약이 확 늘어나요. 방식은 똑같아. 당신이 이렇게 하는 데를 이해합니다를 먼저 써야 돼. 그래 놓고 하지만 하고 무조건 써야 돼요. 재택근무가 한동안 많이 썼어. 재택근무. 왜 이제 한동안 재택근무를 했었는데 재택근무 어느 회사에 대해서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회사가 뭐가 있고 막 썼어. 그 기사를 보면서 당신은 재택근무에 대해서 당신의 입장을 설명하시오. 난 찬성, 반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 거야. 이렇게. 자,
이것들이 지금 배두의 지금 장문이니까 배두 장문은 무조건 시장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야. 그러니까 시장이 뭔가를 세우려고 했을 때 컴플레인하는 거야. 또 하나는 제한이에요, 제한. 이거는 뭐냐? 내가 좀 얘기했잖아. 내가 우리 마을에서 한 15년 살았어. 근데 우리 마을은 여름에 주로 먹고 살 걸 많이 해. 겨울만 되면 먹고 살 게 없어, 마을이. 그래서 내가 시장한테 제안을 하는 거야. 자, 우리 마을은 겨울이 되면 눈이 많이 내려. 그래서 그러니까 밀밭이 다 얼음을 덮인단 말이야. 그러면 도시 아이들은 평생 경험할 수 없는 썰매 타기 같은 거, 썰매장을 만들자는 거야. 그래서 도시 사람들이 시골 체험을 할 수 있게 만듭시다. 이게 제안이야. 이런 제안의 글도 배도 장문에 포함돼요. 이런 것도.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그러니까 주로 컴플레인이지만 이렇게 제안도 가끔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장문. 구술은 이제 여기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주제야. 환경정책, 이상적인 근무 시간, 그다음에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영원한 주제예요. 구술 기사 중에 남녀평등. 직장에서 여전히 사회적 진출은 물론 여성들이 옛날보다 많아졌지만 여전히 남성보다 진급의 기회도 적고 월급도 적다는 내용이 딱 나와요. 그래놓고 남녀 평등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는 당연하잖아. 이미 정답은 정해져 있어요. 남녀 차별하면 안 된다가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건 정해놓은 거야. 다만 왜 그런지에 대한 근거를 누가 잘 되냐에 달려있어요. 여기다 대고서 남녀 평등은 존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끝이에요. 걔는. 그래서 이렇게 구술 테스트 중에 정답은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어. 이런 것들은 좀 밑에 근거를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식품, 물건 파는 식자재에다가 원산지 표시하는 거 있죠? 그거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냐? 또는 유통기한과 관련해서 두 가지잖아요, 유통기한이. 아예 그 기간이 지나면 상해서 먹을 수 없는 기간이 있고, 지나서 먹을 수는 있어. 약간 상태가 안 좋게 하지만 먹을 수 있는 기간이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나눠서 기입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연구에서 제일 처음에 실시됐던 거야. 예를 들어서 생선이라든가 어패류 같은 거는 지나면 부패해서 먹으면 위험하잖아. 이런 거는 그 날짜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면에 과일, 사과 같은 거는 그 기간이 좀 지나도 먹을 수는 있어. 모양은 좀 안 좋아도, 찌글찌글해져도 이 기간을 따로 정하자는 거야. 그래서 버리는 그거를 좀 환경오염을 줄이자는 거예요. 음식물 오염을, 낭비를. 이런 것들도 구술 주제에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자, 가장 중요한 것 또 하나는 뭐냐? 바로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이야. 어떻게 하면 사생활과 직장 생활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까라는 기사를 주고 그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쓰시고요. 자, 지금 내가 얘기했던 여기 나왔던 이것들이 배양, 배두, 장문구수에서 늘 나오는 주제들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프랑스어로. 이게 문제잖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쓴 배두 책에, 배양 책에 저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두 다. 중요한 건 뭐냐면 프랑스어로 내가 처음부터 읽으면 외우기가 어려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 책 보면 알겠지만 양이 엄청나게 많아요. 주제가 모든 주제를 다 넣겠다는 욕심 때문에 내가 그렇게 쓴 거야. 그러면 먼저 우리말로 읽고 논리적인 체계를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우리말로. 그래야 그게 듣기로 나왔을 때, 만약에 구술 문제였는데 그게 듣기로 나왔잖아? 그래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말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배양배두 같은 경우에는 독해에 나왔던 문제가 듣기로 나올 경우도 있고 듣기에 나왔던 문제가 장문으로 나올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든 그 주제와 관련돼서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말로 기억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먼저는. 그리고 나서 그에 대한 프랑스어를 외워야 돼. 이 차계를 외우지 않으면 무조건 내가 그냥 프랑스어로 외우면 금방 잊어버려요. 절대 기억 안 나. 오케이? 단어 수도 마찬가지야. 지금 우리가 채점할 때 골치 아픈 게 감독관들이 배두가 제일 골치 아파요. 왜? 단어 수가 뭐 240단어인가 260단어인가 거기까지만 쓰면 돼. 그러니까 얼마 최소만 써 있으니까. 근데 학생들이 양을 점점 많이 쓰고 있어요, 요새. 그래서 요새 배두 장문 양을 보면 거의 달프 쎄양 양이에요. 300몇 단어야. 근데 많이 쓰면 뭐가 문제가 돼? 오류가 그만큼 많아져.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이 쓰는 게 항상 좋은 점수를 받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 일단 감독관들이 딱 넘겼는데 쫙 써 있잖아? 짜증나. 그리고 글자를 또박또박 쓰면 괜찮은데 흐린 걸로 흐렸어. 그러면 채점 맨 뒤로 돌려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글씨 쓸 때도 또박또박 써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내가 다시 한번 얘기지만 지금 내가 얘기했던 건 포인트들이고 이 포인트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은 동영상, 우리 시원스쿨 동영상 강의나 교재를 보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배양배두는 공부하지 않으면 절대 못 붙어요. 아행아두는 공부 안 하고 시험 봐도 웬만큼만 하면 붙긴 붙어요. 높은 점수가 아니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배양배두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높은 점수를 받아야지 그걸로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배양을 붙긴 했는데 52점으로 붙었어. 그러면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해요. 창피해서. 차라리 미루고 그 다음에 봐서 80점 맞는 게 훨씬 나아. 왜? 어차피 졸업 전에만 높은 배두를 따면 되잖아.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자, 이 배양배두 실질적인 장문 구술은 요 정도만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뒤에 질의응답과 관련해서 내가 첨부해서 더 주의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여러분한테 더 힌트를 줄 거예요. 그 질문사항이 있으면 그때 여러분들 또 직접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쉽시다.